요즘 부업을 찾는 분들 다 비슷한 검색어로 시작하죠. 자본금 없이 가능한 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퇴사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그런데 이 영상, 지금까지 그런 콘텐츠들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 단순히 돈 되는 부업이 아니라 브랜딩 가능한 첫 번째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언젠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지금 회사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작게라도 좋으니까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목표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를 뒤지고 블로그를 뒤지다가 결국 실행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위탁 판매라는 모델이 왜 첫 사업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수익 이상의 의미 있는 시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 자본금 없이 가능한 이유, 위탁 판매 구조의 진실. 위탁 판매란 상품을 직접 사입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판매가 일어난 뒤에 공급처에 주문을 넣고 공급처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해주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나는 상품을 대신 소개하고 판매가 되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셀러인 셈이죠. 자본금이 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고를 사입하지 않으니까요. 포장도 배송도 내가 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 위탁 판매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 수저 세트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정집 식기가 아니라 휴대용 수저 세트로 그 타겟군을 명확하게 했고, 그 중에서도 골든 커트러리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프리미엄 감성으로 브랜딩했어요. 그 결과 단순히 가정용이 아니라 선물용, 개인 위생용으로도 활용되면서 반응이 좋았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엔 관공서에서 고객 사은품용으로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방군청의 대량 납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죠. 이처럼 위탁 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 통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입은 쉬워도 오래가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상품, 똑같은 상세 페이지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탁은 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부재 때문이에요. 첫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 브랜딩 감각.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브랜딩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누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이야기로 파느냐에 따라 고객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말한 골든 커트러리 수저 세트를 예로 들면 그냥 휴대용 수저 세트라고 했다면 아마 수많은 셀러들 속에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걸 관공서에도 납품한 믿을 수 있는 수저, 대량 구매 시 로고 인쇄 가능이라는 컨셉으로 포장했죠. 그리고 관공서 첫 거래 사례를 활용하여 제가 먼저 관공서에 납품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브랜드 네이밍, 썸네일, 톤 앤 매너, 상세 페이지 분위기까지 조화롭게 맞추면서 고객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취향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곧 브랜드 기억으로 이어졌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거창한 브랜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만의 느낌은 꼭 있어야 해요.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위탁은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제가 유통업이란 서비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1시간으로 시작하는 루틴, 현실적인 실행법. 제가 실제로 했던 하루 1시간 루틴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상품 소싱 15분, 도매 플랫폼, 도매매, 오너클랜, 도매토피아에서 인기 상품 살펴보기, 네이버 쇼핑 인기 검색어 확인하기, 시즌 키워드나 트렌드 확인하기. 두 번째, 키워드 분석, 플러스 나만의 컨셉 기획 30분. 네이버 자동 완성 키워드로 수요 조사, 내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 감성 정리, 예시로 미니멀, 감성, 기능성 등. 상품에 맞는 제목 구성 실습, 기능과 감성 키워드를 결합해서 조사하기. 세 번째, 상품 등록 15분. 대표 이미지 한 장 수정,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 느낌 가미, 폰트, 색감, 말투 등 디자인. 아직 팔리기 전이라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감각과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초보셀러에서 1인 브랜드로 가는 전환 포인트. 처음엔 그냥 남의 상품을 대신 파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객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 브랜드 다른 제품도 있어요? 이런저런 물건이 있으면 여기서 또 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브랜딩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지만 고객은 나를 믿고 여기서 내 스토어에서 사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스토어 정비. 스토어명, 프로필, 소개글을 내 세계관으로 정리하기. 두 번째, 안내문 삽입, 내가 만든 안내지, 브랜딩 메시지를 상품에 동봉.
세 번째, SNS 채널 연동,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의 후기, 제작 과정, 포장 과정 등을 공유하기. 특히 SNS는 단순 광고 채널이 아니라 스토어 밖에서 나를 알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고객이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충성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나만의 색깔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구조 만들기. 이제는 하루 1시간 루틴도 익숙해지고 판매도 조금씩 늘고 내 브랜드에 애정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부터는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 상품보다 운영자를 기억하는 고객이 생기고 브랜드 메시지에 반응하는 팔로워가 증가합니다. 고객이 나를 믿고 구매하게 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게 바로 나 때문에 사는 구조입니다. 나의 관점, 나의 스타일, 나의 운영 철학이 고객에 공감할 때 진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야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성이 생기고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업을 찾고 계신 분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업이 아니라 브랜드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돈 되는 부업을 찾으셨던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 이 일이 단순한 위탁 판매라는 부업이 아니라 브랜드를 키우는 첫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그게 가장 큰 수확일 거예요. 브랜드가 생기면요, 언젠가는 상품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직장을 벗어나도 수익 구조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물론 수익도 훨씬 늘어나고요. 단순히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시작에서 진짜 변화가 옵니다. 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셀러로서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완전 초보자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당신만의 브랜드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브랜드 유통사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부업 활동을 하고 있는 셀러이고 저와 비슷하게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대표님들, 아래의 고정 댓글을 통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어 사업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떠한 광고나 판매 없이 순수한 네트워크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실제 저의 셀러 활동과 인사이트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주기적으로 부업을 시작하기 위한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